태양 아래 드러난 부조리 이방인. 이방인은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1942년에 발표한 소설로 20세기 문학과 철학에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자유, 의미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은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문학적 서사로 구현한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차갑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독자에게 즉각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장례식 앞에서 슬픔이나 충격을 기대하는 우리의 관습적 감정은 철저히 배반당합니다. 무에르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들의 위로에 무심하게 대답하며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나도 저런 순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억지로 눈물을 짜내야만 하는 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서라기보다 울어야 정상이라는 사회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하죠. 무에르소는 이 규범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슬픔을 연기하지 않았기에 곧 이방인이 됩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단순해 보입니다. 무에르소는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한 뒤 일상의 무심한 반복 속에서 연인 마리와 관계를 이어가고 우연히 이웃 레몽의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태양의 뜨거운 빛과 눈부심 속에서 총을 쏘아 한 아랍인을 죽입니다. 그는 특별한 원한이나 계획 없이 단지 태양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방인의 심장부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동과 세계가 우리에게 전혀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 순간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그 살인을 다루지만 무에르소가 정작 비난받는 이유는 엄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규정한 감정과 행동의 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죄로 취급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네가 왜 그렇게 안 슬퍼하니? 네가 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니? 라는 말로 평가받고 낙인 찍히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주인공은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과 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랑에 집착하지 않으며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을 때조차 그 이유를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라고 말합니다. 무에르소는 사회와 어긋난 존재, 즉 이방인으로 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지는 세상이 요구하는 파일럿으로서의 사명과 자신이 느끼는 내적 공허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그는 사회적 틀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에르소처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무심하게 떠밀려갑니다. 무에르소가 태양 앞에서 총을 쏜 순간과 신지가 거대한 에반게리온 안에서 울부짖는 순간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무에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뒤 맞닥뜨린 것은 단순한 법적 심판이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었습니다. 법정은 그의 범죄보다도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사회는 무에르소가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더욱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이는 징역의 거인의 에렌 예거와도 닮았습니다. 에렌은 자유를 갈망하며 벽 너머로 나아가지만 사회는 그를 배척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는 공동체의 규율과 기대와 맞지 않는 순간 무에르소처럼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소설 속 다른 인물들도 각기 뚜렷한 상징을 지닙니다. 무에르소의 연인 마리는 사랑과 인간적인 온기를 원하지만 무에르소의 무심함에 번번이 부딪힙니다. 그녀는 인간적 정서와 욕망을 대표합니다. 마리의 모습은 원피스의 나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미는 언제나 동료와 사랑, 공동체적 유대를 갈망하지만 무에르소는 그 유대를 끝내 붙잡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대비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점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또한 무에르소가 살해한 아랍인은 이름조차 불리지 않습니다. 그는 무에르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는 데스노트 속 미사나 미카미 테루 같은 인물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라이토의 드라마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며 결국 도구화됩니다. 무에르소의 총성과 라이토의 데스노트는 모두 타인의 삶을 함부로 다루며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장치입니다. 법정에서 무에르소를 심판하는 검사와 판사는 사실 범죄 자체보다 사회 규범에 맞지 않는 태도를 처벌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나루토의 이타치와 비교할 만합니다. 이타치는 공동체 코노하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가족조차 처단했고 그 결과 자신은 공동체의 영웅이자 동시에 배척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에르소처럼 그는 사회의 질서와 맞서는 순간 영원히 이방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무에르소는 끝내 사회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았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사형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삶과 화해합니다. 태양, 바람, 바다, 소리 모든 감각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삶에는 본래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순간 오히려 자유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겪는 허무의 순간과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이별을 당했을 때, 노력과 상관없이 결과가 무너질 때 우리는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낍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거나 좌절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모에르소처럼 삶에 본래 의미가 없다면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자유가 있다는 태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삶이 의미 없더라도 살아갈 이유를 만들 수 있는가? 타인의 시선과 규범을 벗어나도 나는 존재할 수 있는가? 모에르소는 사회의 관습에 맞지 않아 이방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의 근원적 조건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기에 거대한 목적이나 의미를 찾기보다 지금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냉소가 아닙니다. 원피스의 루피처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의미가 본래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갖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방인의 현대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주는 메시지는 냉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자기만의 의미를 창조할 자유를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이나 역할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용기, 그리고 지금 눈앞의 순간과 감각을 있는 그대로 누리는 태도가 바로 카미가 제안한 실존적 해답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소설은 더욱 절실합니다. 취업, 학업, 관계, 미래 끊임없이 성과와 의미를 강요받는 시대 속에서 의미가 없어도 괜찮다, 너는 너대로 살아도 된다는 메르소의 깨달음은 해방이 됩니다. 동시에 그것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다기보다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영혼은 깊은 사명감과 책임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고 주어진 임무를 완주하는 데 집중하실 건가요? 실존주의와 본질주의, 사명감과 책임감, 의무와 행복, 의식과 무의식, 많은 부분에 대해 통찰력을 기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